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소켓 통신은 항상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일만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현재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연결 요청을 한 후 서버에서는 accept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을 수락을 한 후 accept 메서드가 반환해주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현재 요청을 보낸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하고 있었죠. 다만 우리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출력 스트림만, 또 서버 측에서는 입력 스트림만 생성을 해서 이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송해 나가는 일을 수행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서버 쪽에서 스레드를 이용해서 하나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통신이 다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보내주게 되어지면 그 요청을 수락해주고, 역시 서버는 이 두 번째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는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어서 그 소켓을 통해서 얻은 스트림을 통해서 두 번째 클라이언트 역시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송해 나가는 일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때 서버 입장에서는 첫 번째 연결이 되어진 클라이언트와 또 두 번째 연결이 되어진 클라이언트들이 각각의 별도의 작업 스레드에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면 그 전송된 데이터를 전달받아 가지고서 지속적인 작업들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까지 서버가 수행한 작업은 자신이 수신한 데이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에리어 상에 출력해주는 일을 수행할 뿐이었었죠. 자, 다만 이런 소켓 통신을 좀 더 일반화해서 그저 클라이언트는 보내는 일만, 서버는 받는 일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상호 간에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해보려고 해요. 즉,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연결 요청을 보낸 후 서버 측에서 연결이 수락되어지면 accept 메서드의 반환 값으로 생성되어지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현재 클라이언트도 서버도 각각 입출력할 수 있는 스트림을 따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외로 서버도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출력 스트림 외로 입력 스트림을 하나 더 만들 것이고, 서버 측에서는 입력 스트림 외로 출력 스트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클라이언트도 서버도 언제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언제 전송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화 처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위 클라이언트도 서버도 무조건 상대방으로부터의 전송을 기다리는 일에 봉착하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핸드쉐이킹 하듯이, 즉 데이터를 보내고 그리고 보낸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성은 에코 서버라는 것을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현재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게 행 단위로 전송되어진 하나의 문자열을 서버는 전달받아서 그저 자신의 화면에 출력하는 것 외로 현재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문자열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반영해 줄 수 있는, 메아리 치듯이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서버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내용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을 그대로만 전달하게 되어지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용인지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인지 분명하게 표현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할 때에는 여기 보다시피 작은 따옴표로 감싸고 점점점 에코라는 문자열을 추가해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하도록 하고, 클라이언트는 그렇게 전달받은 내용들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지 의미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내가 보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서버가 어떤 작업을 하고 그 작업되어진 결과를 나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정도로 살펴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통신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현재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연결을 요청해주게 되어지면 서버는 그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연결을 수락해 줄 수 있겠죠. 현재 서버의 작업 스레드를 통해서 다수의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허용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연결 요청을 수락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이후 연결 수락으로 accept 메서드의 반환 값으로 전달되어지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현재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상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을 수행해 줄 수 있겠죠. 현재 에코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하나의 행 단위로 전달되어지는 문자열을 전달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전달받은 문자열을 서버 측에서 적절히 가공 처리해서 그 내용들을 해당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반송해주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현재 하나의 서버에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고유한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통신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전송받은 데이터를 정확히 그 데이터를 전송한 클라이언트에게만 반송하는 형태로 처리를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 현재 특정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현재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서버 입장에서는 현재 각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출력 스트림을 하나의 어레이 리스트와 같은 묶음으로 묶어놓고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모든 출력 스트림에게 그 데이터를 출력하는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긴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예에서는 각각의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1대1로만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후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종료해주게 되어지면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이 끊겼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종료해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현재 클라이언트로부터 행 단위로 구분되어지는 문자열을 서버로 전송하는 일을 또 서버 역시 행 단위로 구분되어지는 문자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앞서서 작성을 했던 메시지 클라이언트 GUI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이언트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connect to server 메서드에서 소켓을 생성을 해서 서버에게 접속을 요청을 해주죠. 그리고 접속이 완료되어지고 나면 그 소켓으로부터 스트림을 얻게 되어지는데 기존의 출력 스트림 외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는 입력 스트림도 하나 더 추가해서 얻고자 할 것이에요. 역시 바이트 스트림 그 자체보다는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을 하되 버퍼링 할 수 있는 버퍼드 리더를 연결을 해서 in이라는 참조 변수로 전달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는 그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send message라는 메서드밖에 없었는데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receive message라는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보낸 문자열을 기반으로 해서 서버가 반영되어져서 전달해주는 그 내용들을 문자 스트림 객체인 in에 대해서 readlin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진 내용들은 현재 자신의 표시창인 텍스트 에리아에 적절하게 출력을 해주면 될 것이고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일은 현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낸 이후에 반영되어지는 문자열을 기다리는 일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텍스트 필드와 버튼에 대한 리스너 객체에서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한 리스너 객체에서 send message라는 메서드로 호출한 후에 바로 receive message라는 메서드로 줄여서 내가 보낸 문자열에 대한 반영 문자를 읽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화하도록 해봅시다. 반면에 에코 서버는 역시 메시지 멀티 서버 GUI를 기반으로 해서 수정을 해봅시다. 여기 멀티라고 기록되어지는 것은 우리 작업 스레드를 이용해서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허용해주는 그 서버를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꼭 작업 스레드를 통해서 동시 접속하는 서버를 써야 되는 일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신을 한다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동시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스레드를 사용하는 서버를 기반으로 해보도록 해볼 것이에요. 이 역시 receive messages라는 메서드에서 현재 기존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스트림을 입력받기 위해서 입력 스트림만 갖고 있었는데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일도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소켓으로부터 얻은 스트림을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하고 버퍼링하기 위해서 버퍼드 라이터를 추가 연결을 해서 out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receive messages라는 메서드는 현재 accept 메서드로부터 전달되어진 클라이언트 소켓을 즉 현재 접속을 요청한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인자로 전달받고 있잖아요. 그 전달받은 인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 스트림들을 출력 스트림과 입력 스트림들을 각각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때 하나 주의할 것은 이 각 스트림에 대한 참조 변수들은 멤버 변수 영역에 선언을 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 작업 스레드로부터 만들어진 스트림들을 하나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겠죠. 각각의 소켓과 연결되어진 스트림에 대한 내용들을 따로따로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receive messages라는 메서드 안에서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참조 변수에다가 각 스트림에 대한 참조 값을 저장을 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버는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한 줄의 메시지를 읽어드린 후 그 메시지를 적절하게 표시해서 즉 작은 따옴표로 감싸고 점점점 에코라는 문자를 붙여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라인 단위로 전송을 해주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버퍼드 라이터를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끝에 계획 문자를 붙여서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것, 또 플러시에 대한 처리를 따로 해줘야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이고, 프린트 라이터를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오토 플러싱 할 수 있도록 프린트 라이터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지정을 해볼 수 있고, 더불어서 행 단위의 전송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rintln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굳이 내가 계획 문자를 붙여서 전송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계획 문자까지 전송되어지는 일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앞서서 작성한 메시지 클라이언트 GUI라는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에코 클라이언트 GUI라는 코드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먼저 생성자에서 제목 표시줄에 있는 내용을 에코 클라이언트 GUI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바꿔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수정할 사항은 connect to serv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지정된 서버에 소켓 연결을 수행을 한 후 그렇게 얻은 소켓으로부터 스트림을 얻어낼 때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되어진 버퍼드 라이터를 하나 생성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고 있죠. 자, 이 외로 우리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소켓으로부터 입력받은 스트림을 현재 유니코드의 인코딩을 갖고 있는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을 하고 그것을 버퍼드 리더와 연결한 스트림 객체를 in이라는 참조 변수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거예요. 따라서 이 in이라는 참조 변수는 멤버 변수 영역에 선언을 하기를 리더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버퍼드 리더로 정의해도 되는데 스트림을 나중에 프린트 라이터 같은 다른 스트림으로 변경한다 라고 했을 때마다 참조 변수의 유형을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방법으로 표시를 할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마다 하위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멤버에 접근을 할 때에는 다운캐스팅 해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존재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따라서 현재 in이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현재 입력 스트림 객체를 하나 연결을 해주는 작업까지 수행을 해봤어요. 자, 이후에 현재 send message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텍스트 필드에 입력되어지는 내용을 출력 스트림 객체를 통해서 서버에 전송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볼 것이 서버에게 전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서버가 나에게 반향 문자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잖아요. 따라서 그 반향 문자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receive message라는 메서드를 하나 정해 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receive message라는 메서드는 호출되어지는 시점이 앞서서 현재 입력 패널에서 텍스트 필드에서 엔터 키를 누른 시점 혹은 보내기라는 버튼이 눌려진 시점에서 send message라는 메서드로 호출한 다음에 receive message를 호출해주면 되는 거겠죠. 현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서버가 나에게 반영하는 메시지를 수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receive message 메서드를 구현을 해보면 in이라는 입력 스트림 객체로부터 readlin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수신되어진 하나의 문자를 얻어서 input message라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현재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in이라는 참조 변수가 버퍼드 리더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갖고 있기는 하나 현재 참조 변수 자체의 타입은 리더라는 상위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다운캐스팅에서 이 버퍼드 리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버퍼드 리더로 다운캐스팅해서 리드라인이라는 메서드에 접근하고 있는 일을 수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복잡하면 참조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따로 사용을 해도 무관합니다. 자, 다음은 현재 버퍼드 리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드라인이라는 메서드는 현재 체크드 익셉션으로 IO 익셉션에 대한 예외를 필요로 하고 있죠. 따라서 현재 트라이 캐치절로 감싸서 현재 예외가 발생되어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 오류가 발생됐다라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수신되어진 경우에는 그 수신한 내용들을 현재 텍스트 에어리아 상에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다 라는 것을 누적해서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 서버 쪽을 살펴봅시다. 역시 다중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 메시지 서버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해서 클래스 이름만 바꿔놓은 것이에요. 물론 소스 파일 이름도 같이 바뀌어야 되겠죠. 프로그램의 제목 표시줄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주고, 자, 이 서버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어지는 부분은 receive messages라는 메서드가 될 거예요. 현재 accept 이후 생성되어지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그 전달받은 클라이언트 소켓을 가지고서 현재 입력 스트림 객체와 더불어 추가할 것은 버퍼드 라이터라는 출력 스트림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소켓으로부터 얻은 출력 스트림을 문자 스트림으로 유니코드 형식으로 인코딩 되어지는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을 하고 그것을 버퍼링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것이죠. 자, 현재 서버 입장에서도 in이라는 스트림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out이라는 스트림을 통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일을 수행을 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클라이언트로부터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클라이언트 보면 항상 send 메시지를 먼저 하고 그리고 receive 메시지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잖아요. 따라서 서버는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은 후 그 읽어드린 문자열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그 입력받은 문자열을 작은 따옴표로 감싸고 .echo라는 내용을 붙여서 출력 스트림에다가 써주는, 즉 계획 문자까지 써주니까 행 단위의 전송을 수행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플러시 호출해주게 되면 실제 전송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클라이언트에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내가 적절하게 가공한 후 다시 그 클라이언트에게 반송해주는, 반영해주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 서버를 실행해 두었어요. 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게 접속을 요청을 해주고 접속이 되었으면 문자열을 전달해 주게 되어지면 그 전달한 문자열을 다시 서버가 반영해 주게 되어지고 그 반영되어지는 문자열이 잘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글을 보낸다 하더라도 유니코드 형식으로 인코딩해서 서버가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반영해 주는 일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현재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수행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클라이언트가 다시 서버에게 접속을 요청을 해주고 문자를 전달하면 그 클라이언트에다가도 반영해주는 일을 수행을 할 수 있죠. 물론 먼저 번 클라이언트도 여전히 접속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접속을 끊을 때까지 서버와 지속적으로 통신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겠죠.